어릴 적 누군가가 날 불 속에서 안고 있었다. 그 사람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등의 흉터는 잊을 수 없다. 흰 곰 모양.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다. 단지 아버지는 그를 백곰이라 불렀다. 그리고 오늘 그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퇴근길 지하철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윤재호는 병원에서의 긴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을 좌석에 기대었습니다.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의사로서의 삶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오늘은 특히 더 피곤했습니다. 세 건의 수술을 연달아 집도하고 나니 머릿속이 뻐근했습니다. 다음 역은 강남역입니다. 강남역. 기계적인 안내방송이 흘러나오는 사이 재호는 무심코 맞은편 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여행용 가방 하나가 아무도 없는 좌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어디 있지? 재호는 가방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불안감이 차올랐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본 테러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목을 조금 움츠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각자의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친 걱정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노인이 재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나이 지긋해 보이는 그 사람은 평범한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재호가 바라보던 가방을 똑같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재호와 눈이 마주친 순간 노인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가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재호가 작게 외쳤지만 노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가방 앞에 서서 잠시 살펴보더니 갑자기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최도연이라고 합니다. 이 가방이 수상해 보이니 안전을 위해 모두 이 칸에서 다음 칸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있게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순간 차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제발 빨리 이동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과 긴박함에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도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의사로서의 책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노인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음 칸으로 이동하자 도연은 가방에 다가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이었습니다. 재호의 눈에는 평범한 노인이 아닌 마치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 위험할 수 있으니 저도 멀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고개를 들어 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당신도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내가 확인해 볼 테니. 도울 일 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의사입니다. 도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의사라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학보다 다른 전문성이 필요한 순간이네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재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복잡한 전선들과 금속 상자, 그리고 타이머처럼 보이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재호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놀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겪어본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를 꺼내더니 전선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119에 신고하셨나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조치해야 해요. 도연의 손가락이 전선 사이를 움직였습니다. 재호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땀방울이 재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거군요.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두 개의 전선을 분리했습니다. 타이머의 숫자가 멈췄습니다. 재호의 긴장된 어깨가 스르륵 풀어졌습니다. 성공하신 건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은요. 완전히 안전해진 것은 아니지만 당장의 위험은 넘겼습니다. 그때 열차가 긴급 정차했고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상의 이유로 열차가 잠시 정차합니다. 곧 관계자들이 탑승할 예정이니 당황하지 마시고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후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도연이 이미 위험을 통제한 상황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한 팀원이 도연을 향해 물었습니다.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재호는 그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이 가방을 안전하게 수거하고 승객들은 다음 열차로 이동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재호는 도연의 옆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동하는 틈에 도연이 몸을 돌렸고 그 순간 재호는 도연의 점퍼가 살짝 올라간 틈으로 그의 등에 있는 흉터를 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그 흉터는 마치 흰 곰 모양 같았습니다. 선생님, 재호가 말을 걸려 했지만 도연은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역을 빠져나오는 동안 재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지만 폭발물을 해체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등의 흉터. 어디선가 비슷한 것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사진첩 속 백곰이라고 적힌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언젠가 백곰을 만나게 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란다. 재호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40년 전 아버지가 예견한 운명의 시작이었을까요?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를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을 다시 찾아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진료실 창문을 통해 비춰들었습니다. 재호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사건 이후 그는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백곰이란 글씨가 적힌 종이 뒤에는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군인처럼 보이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중 한 명의 얼굴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너무 오래되어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윤 선생님, 오전 회진 시작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재호는 급히 사진첩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의사로서의 일상은 언제나 바쁘고 정신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어제의 사건으로 향했습니다. 네, 곧 갈게요. 재호는 의사가운을 바로잡고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수술 후 환자들을 살피고 새로운 환자들을 진찰하는 일상적인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무렵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노인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이 1시간 후에 있어요. 선생님이 담당하기로 하셨잖아요. 재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한 달 전에 동의했던 일이었지만 최근의 바쁜 일정 속에 머릿속에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아, 맞아요. 고마워요.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미 충분히 바쁜데 추가 업무라니? 하지만 병원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10여 명의 노인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는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맨 뒷자리에 앉은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 사람, 지하철에서 만났던 노인이었습니다. 최도현. 재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내내 도연을 향한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재호는 용기를 내어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제 지하철에서 뵌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도연은 잠시 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평온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아, 그 젊은 의사 선생님이었군요. 세상이 참 좁네요. 재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시다니. 도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연히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을 뿐이에요.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런 훈련이요? 혹시 재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연은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재호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확실히 도연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아버지의 기록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네. 주로 환자분들과 대화하고 책을 읽어드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진료실에 들러주세요. 어제 그런 상황을 겪으셨으니 간단히 검진해드리고 싶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후에 들를게요. 몇 시간 후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봉사활동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고 평온해 보였지만 살짝 경직된 자세가 그의 긴장을 드러냈습니다. 앉으세요. 어제 일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서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면 별일에 다 놀라지 않게 되더군요. 재호는 청진기를 귀에 걸고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런데 청진기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에 재호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도연의 폐에서 들리는 소리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호흡곤란이나 기침이 심하신가요? 도연은 약간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끔요. 특히 추운 날에는 숨쉬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재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엑스레이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도연은 조금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지만 동의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재호의 예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도연의 폐에는 오래된 손상 흔적이 있었습니다.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흔적이었습니다. 최 선생님, 폐에 오래된 손상이 있네요. 이런 흔적은 보통 특정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데요. 도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재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백곰이라는 이름에 대해 아시나요? 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계심, 그리고 어딘가 슬픔 같은 것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있죠? 재호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아버지의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가 남긴 것입니다. 아버지는 윤초루라고 하셨어요. 혹시 도연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군요. 진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의 대화 없이 진료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재호는 그런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켠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도연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그리고 백곰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무언가를. 재호는 다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흐릿한 사진 속 빨간 동그라미 쳐진 사람의 모습과 도연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겹쳐보았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닮았을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호는 아버지가 남긴 메모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와 단어들이었지만 한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곰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없었을 것이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래된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찾은 듯한 설렘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최도현 그리고 백곰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재호는 반드시 그 진실을 찾아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재호는 내일 도연을 다시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감춰온 비밀을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의 의미를 백검을 찾으면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될 거야.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중동의 사막 위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1983년 7월 깊은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조심스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위장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국정원 특수임무팀 요원 최도현, 코드명 백곰이었습니다. 백곰, 위치 확인, 응답 바람. 귓속에 장착된 통신기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백곰, 목표 지점 500m 전방에 도착했습니다. 움직임은 없음. 도연은 숨을 고르며 망원경으로 앞쪽을 살폈습니다. 언덕 너머로 보이는 건물 몇 개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곳이 테러 조직 저간의 비밀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 달 전 납치된 한국인 과학자 윤철우 박사와 그의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임무 브리핑에서 본 사진 속 5살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아이까지 이런 위험에 노출되다니. 도연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모든 팀원 15분 후 작전 개시. 계획대로 움직이세요. 통신기를 통해 팀장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그의 특수임무팀 경력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윤철호 박사는 화학 무기에 대한 방어 체계를 연구하던 중요한 과학자였고 그가 가진 정보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15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언덕을 넘어 기지 외벽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파악한 정보대로 북쪽 벽면에는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민첩한 움직임으로 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도착한 도연은 환기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기어가며 그는 머릿속으로 건물 구조도를 떠올렸습니다. 포로들은 아마도 지하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백곰, 상황 보고. 침투 완료. 지하로 향하는 중. 도연은 환기구를 빠져나와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빨리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도연은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지하 복도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몇 개의 철문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각 문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 방,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 무기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 창살 너머로 한 남자와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윤철우 박사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박사님.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철우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치고 상처로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당신은 철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국정원 특수임무팀 최도연입니다. 두 분을 구하러 왔어요. 작은 아이가 아버지 뒤에서 두려운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걱정 마, 꼬마야. 이제 집에 갈 거야. 도연은 재빨리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라오세요. 조용히 움직여야 합니다. 철우는 아들 재호를 안고 도연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침입자 발견. 모든 인원 지하로. 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른 곳에서 침투한 팀원들이 발각된 모양이었습니다.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서둘러요. 도연은 철우와 재호를 이끌고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옥상으로 향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새로운 탈출 경로를 생각해냈습니다. 이쪽입니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달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3명의 경비원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망설임 없이 발사했습니다. 3명 모두 쓰러졌습니다. 저기 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많은 경비원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철우를 재촉했습니다.
박사님, 연구실이 어딥니까? 철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거기로 가야 합니다. 빨리요. 철우는 작은 아들을 더 세게 안고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복도 끝에 있는 큰 철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우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연구실 안은 각종 실험 장비와 화학 물질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문을 잠그고 테이블을 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철우에게 물었습니다. 이 연구실에 당신이 연구하던 화학물질이 있습니까? 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위험합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도연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화학물질로 연막을 만들어 탈출 시간을 벌려는 것이었습니다. 철우는 도연의 의도를 이해하고 재빨리 몇 가지 물질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와 외침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연은 창문을 살폈습니다. 2층이었지만 뛰어내릴 수 있는 높이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철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창문으로 탈출할 겁니다. 제가 먼저 뛰어내려 아이를 받을게요. 그 다음 박사님이 뛰세요. 그리고 이 화학물질은 마지막에 던질 겁니다. 그때 문 밖에서 강한 충격음이 들렸습니다. 경비원들이 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문을 열고 재호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꼬마야. 아저씨가 꼭 잡아줄게. 믿어도 돼. 작은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먼저 뛰어내려 바닥에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그리고 위를 보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제 아이를 내려보내세요. 철우는 아들의 뺨에 키스를 하고 창문 밖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재호가 공중에 떠 있는 순간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호를 안전하게 받아냈습니다. 다음은 철우의 차례였습니다. 그가 창문에 올라서려는 순간 연구실 문이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경비원들이 들이닥쳤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사님, 도연이 외쳤습니다. 철우는 화학물질 용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실내에서 강한 폭발음과 함께 화학물질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재호를 한 팔로 안고 다른 팔로 철우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세 사람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위에서는 화학물질 구름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망쳐요. 도연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더 큰 폭발이 연구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마도 폭발성 화학물질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파편과 화학물질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철우와 재호를 덮쳤습니다. 그의 등으로 뜨거운 화학물질이 쏟아졌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두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도연 씨, 철우가 외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도연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등은 화상으로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아픔을 참았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기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다른 팀원들과 합류했고 헬리콥터로 안전하게 탈출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의 군사병원에서 도연은 등에 심한 화상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등에 생긴 화상 흔적이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흰 곰 같은 모양이군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코드명 백곰이 이제 그의 몸에 영원히 남게 된 것입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최도현 요원. 훌륭한 임무 수행이었어. 덕분에 윤철우 박사와 그의 아들이 안전하게 귀국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상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번 작전은 최고 기밀로 분류되었어. 국가 안보를 위해 당신과 구출된 가족 사이에는 어떤 접촉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구한 사람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니.
그게 최선입니까? 그렇소. 윤철우 박사의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고 그의 가족은 새 신분으로 보호받게 될 것이오. 당신의 희생에 나라가 감사하오. 상관이 떠난 후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우와 작은 재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이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40년 후 그 작은 아이가 자신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만남이 또 다른 위험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병원 진료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재호는 문 앞에 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직감이 그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그의 숨이 턱 하고 멈췄습니다. 사무실 안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 흩어져 있었고 서랍들은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사무실을 뒤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대체 재호는 중얼거리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아버지의 사진첩이 있던 서랍이었습니다. 그곳만 특히 더 세밀하게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냉기가 그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백곰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호는 즉시 보안실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CCTV에서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이 다녀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득 최도현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그가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병원 봉사자 명단에서 도연의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퇴근 후 그는 용기를 내어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도연의 아파트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십니까? 인터폰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서울대병원의 윤재호입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호는 도연이 거절할까봐 걱정했지만 곧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재호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곧 차분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재호는 말을 고르며 도연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이었지만 군인다운 깔끔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거실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여러 명의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의 얼굴, 젊은 시절의 최도연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특수임무팀 백곰 작전 1983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아버지의 사진첩에서 본 것과 동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도연이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호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재호는 계속해서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도연이 차 2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재호의 시선을 따라가 벽에 걸린 사진을 보았고 그제야 상황을 깨달은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진. 재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옛날 사진이에요. 별 의미 없습니다. 재호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특수임무팀. 그리고 백곰 작전이라고 적혀 있네요. 혹시 그때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재호의 질문을 회피하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물을 더 가져와야겠네요. 그런데 그 순간 도연이 실수로 탁자에 부딪혔고 차가 그의 셔츠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도연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재호는 즉시 일어나 도와주려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수건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도연이 말했지만 이미 재호는 부엌으로 달려가 수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수건을 들고 돌아왔을 때 도연은 젖은 셔츠를 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재호는 도연의 등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선명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마치 흰 곰 모양 같았습니다. 재호의 손에서 수건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백곰, 당신이었군요. 재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나였어. 도연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40년 전 중동에서 당신의 아버지와 어린 당신을 구출했던 요원이었습니다. 재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의 흐릿한 장면들, 악몽 속에서 그를 쫓아다니던 폭발음과 연기, 그리고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던 누군가의 품. 그럼 그날 지하철에서 우연이 아니었군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알아봤어요. 신문에서 서울대병원 의사가 된 당신의 사진을 봤을 때 너무 닮았거든요. 당신의 아버지를. 재호는 말없이 자신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의 편지를 갖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입니다.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읽어보세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재호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언젠가 백곰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가 아니었다면 너와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1983년 중동에서 우리가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했다. 그의 등에는 우리를 보호하며 입은 화상으로 인해 흰 곰 모양의 흉터가 있을 것이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나는 그에게 감사의 말조차 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매일 밤 너를 재울 때마다 그를 위해 기도했다. 만약 네가 그를 만난다면 내 마지막 말을 전해주렴. 백곰에게 당신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의사가 된 것은 당신이 보여준 희생정신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 가족의 영원한 은인으로 대해주길 바란다. 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이런. 도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잘 지내셨나요? 재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날의 화학물질 노출이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도연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완벽하게 보호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재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그날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된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인연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작은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재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그때 임무 중 가지고 있던 물건들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잠시 맡겨두셨던 것도 있어요. 국가보안법 때문에 돌려드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네요.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과 아버지의 연구 노트 조각, 그리고 작은 곰 인형이 있었습니다. 이건 재호가 곰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던 인형이에요. 구출 작전 중에도 절대 놓지 않았죠. 탈출하는 순간에도. 도연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쳐 흔들렸습니다. 재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 그는 이 인형을 꼭 껴안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더 특수부대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은퇴했죠. 가족은 없습니다. 임무가 항상 우선이었으니까요.
재호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생님의 가족이 되어드릴게요. 40년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킬 겁니다. 도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4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40년의 비밀이 마침내 햇빛을 본 순간 두 사람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호와 도연이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서울대병원의 보안실에서는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 속에는 중동계 외모를 가진 남자가 병원 곳곳을 배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특히 재호의 진료실 주변을 여러 번 지나갔고 주변을 유심히 살피는 듯 했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이 수상한 행동을 기록해 두었지만 직접적인 위반 행위가 없어 즉각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 아침 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했습니다. 도연과의 대화 이후 그는 마치 오랜 무게를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40년간의 미스터리가 마침내 풀린 것이었으니까요. 윤 선생님, 오늘 환자분들 많아요.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료를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선생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재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봉사활동 날이 아닌데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거의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재호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아침부터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약했습니다. 재호는 즉시 청진기를 꺼내 도연의 가슴에 대보았습니다. 도연의 폐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습니다. 쌕쌕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규칙한 호흡음이 들렸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재호는 간호사를 불러 장비를 요청했습니다. 측정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도연의 산소 포화도는 82%로 정상 수치인 95% 이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최 선생님,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CT 촬영부터 시작할게요. 도연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긴급 CT 촬영 결과 도연의 폐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오래된 화학물질 손상으로 인한 폐의 섬유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었고 거기에 급성 폐렴까지 겹쳐 상황이 위급해진 것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이송해 주세요. 재호는 의료진에게 지시했습니다. 도연이 응급실로 옮겨지는 동안 재호는 그의 옆에서 계속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도연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고 산소 포화도는 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치료할게요. 재호가 도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보다 더한 것도 겪어봤으니까요. 응급실에 도착한 후 재호는 다른 의사들과 함께 도연의 상태를 논의했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만으로는 도연의 상태를 개선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재호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폐의 가장 손상된 부분을 제거하고 남은 부분의 기능을 최대화해야 해요. 하지만 그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하면 위험한 수술입니다. 한 의사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재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직접 집도하겠습니다. 그분은 제 가족과 같은 분입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호는 도연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설명했습니다. 최 선생님, 폐 수술이 필요합니다. 위험하지만 이것만이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 순간 병원 곳곳에서 비상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윤 선생님, 병원에 침입자가 있습니다. 보안 카메라에 무장한 사람들이 포착됐어요. 재호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머릿속에 번개처럼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제 사무실을 뒤진 사람들, 그리고 CCTV에 포착된 수상한 외국인.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저간, 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왔군요. 저간이요? 40년 전 테러 조직, 그들이 복수하러 온 겁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납치했던 테러 조직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니. 그때 응급실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의료진과 환자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최 선생님을 수술실로 옮겨야 합니다. 재호가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도연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안 돼요. 당신이 위험해요. 누워 계세요. 지금 상태로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재호가 도연을 말리려 했지만 도연의 눈빛은 이미 결연해져 있었습니다. 아직 내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 도연은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40년 전 특수요원의 기백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 위험해 보이는 물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다. 한 남자가 도연과 재호를 가리키며 외국어로 소리쳤습니다. 재호는 본능적으로 도연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도연이 재호를 뒤로 밀쳤습니다. 물러서요. 도연이 외쳤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움직임이 변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어 던진 그는 나이와 병든 상태가 무색하게 놀라운 속도로 첫 번째 침입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정확하게 침입자의 무기를 향해 뻗어갔습니다. 도연 씨, 재호가 외쳤습니다. 도연과 침입자 사이에 짧은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도연은 비록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수십 년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침입자의 무기를 빼앗아 멀리 던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침입자가 뒤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급히 주변을 둘러보았고 응급카트에서 제세동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침입자를 향해 기계를 던졌습니다. 제세동기가 침입자의 머리를 강타했고 그는 잠시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병원 보안 요원들이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두 침입자를 제압했습니다. 모두 괜찮으세요? 보안 요원이 물었습니다. 재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도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연 씨, 재호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더욱 가빠져 있었습니다. 급히 수술실로 지금 당장.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의료진들이 재빨리 도연을 들것에 옮기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재호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버텨요, 제발. 이제 겨우 당신을 찾았는데. 도연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의 눈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나를 구해주는군요. 운명의 순환.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는 동안 재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40년 전 도연은 재호와 그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연은 다시 한번 재호를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구할 차례입니다. 재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고 의료진들은 재빨리 도연을 수술대로 옮겼습니다. 재호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보안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저간 테러 조직의 잔존 세력이 40년 만에 복수를 위해 나타났지만 그들은 이미 체포되어 경찰에 인계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도연을 살리는 것. 40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운명의 순환이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구할 차례였습니다. 40년 전 그가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수술대 위에 누운 그의 숨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 흰 곰의 등에 남겨진 화상처럼 그의 희생은 내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각인처럼 남아있다. 이건 단지 생명을 살리는 수술이 아니다. 이건 과거로부터 받은 삶을 다시 돌려주는 일이었다. 수술실의 차가운 형광등 빛이 재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메스가 들려 있었고 수술대 위에는 도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규칙적인 B-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산소 포화도 78%, 혈압 90, 60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호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도연의 상태는 위험했습니다. 오래된 화학물질 손상으로 인한 폐 섬유화, 거기에 급성 폐렴까지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테러리스트와의 격투 중 입은 내부 출혈까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재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첫 절개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폐는 예상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40년 전 중동에서 흡입한 화학물질이 폐 조직을 서서히 파괴해왔고 그 흔적은 마치 거미줄처럼 폐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재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동료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재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반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도연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손상된 부분을 제거하고 남은 조직을 최대한 살려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최근 연구 중이던 실험적인 방법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특수 스텐트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재생 촉진제도 필요합니다. 간호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호가 요청한 것은 아직 정식으로 승인되지 않은 실험적 치료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건... 수술팀장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재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재호는 손상된 폐 조직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특수 스텐트를 삽입하여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재생 촉진제를 남은 폐 조직에 주입했습니다. 이 방법은 그가 수년간 연구해 온 것으로 화학물질 손상을 입은 조직의 재생을 돕는 기술이었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재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8시간이 지나고 재호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도연이 40년 전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던 순간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구할 차례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봉합이 끝났습니다. 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의 활력 징후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산소 포화도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성공적입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의료진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재호의 놀라운 수술 기술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이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수술 가운을 벗으며 경찰 책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잘 됐군요.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책임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간이라는 국제 테러 조직의 잔존 세력이었습니다. 40년 전 중동에서 활동하던 조직이 아직도 활동 중이었던 겁니다. 재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 그들이 최도연 씨와 윤초로 박사의 아들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요. 당신 아버지의 연구로 인해 그들의 화학무기 개발이 좌절되었고 최도연 씨의 작전으로 그들의 주요 기지가 파괴되었으니까요.
재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이 지나도 그들의 증오는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그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국제 테러 조직 영계망도 추적 중입니다. 당신과 최 선생님은 이제 안전합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후 도연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중환자실의 침대에 누운 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창문으로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디? 도연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병원이에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재호의 목소리를 듣고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계속 여기 계셨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재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떠날 수 없었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모두 체포됐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도연의 입가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수술 흉터가 느껴졌지만 호흡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숨쉬기가 편해졌네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나아질 겁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재호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전 선생님이 저와 아버지를 구해주셨죠. 이제는 제가 선생님을 구할 차례였을 뿐이에요. 운명의 순환이군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40년 전 중동의 한 연구실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재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꿈에서 보곤 했어요. 연기와 불 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안고 보호해주는 모습을.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그때 작은 곰인형을 꼭 안고 있었어요. 절대 놓지 않았죠. 도연이 말했습니다. 재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백곰 인형이요? 그걸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긴 상자 속에. 그래요? 기뻐요. 도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곧 한 남자가 병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단정한 외모였습니다. 실례합니다. 국정원 김 부장입니다. 재호와 도연은 놀란 눈으로 방문객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최도연 선생님, 선생님의 과거 공적과 이번 사건에 대응해 국가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윤재호 선생님, 김 부장이 재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의학적 전문성과 이번 사건 해결에 보여주신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이요? 네, 국정원 특수임무팀의 의료 자문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정규 직업을 유지하시면서 비상시에만 협력하는 방식으로요. 재호는 놀라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맺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재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김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회복과 휴식에 집중하세요. 김 부장이 떠난 후 병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백곰이 되는 건가요? 재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요, 전 그저 의사일 뿐이에요. 하지만 선생이 보여주신 희생과 용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도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간직해온 무게가 서서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간의 임무, 40년간의 그림자가 마침내 끝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40년 동안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왔을 뿐이니까요. 이제는 어쩌면 진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우리 집에서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제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만나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도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간 혼자였던 그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소중하고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럴까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재호는 도연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테러리스트들의 기지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 선생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재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다. 40년 전 나를 안고 뛰던 그 품처럼. 이젠 내가 그를 품에 안을 차례였다.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것 같다고 말한 그 사람.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운명은 이어진다는 것을. 백곰의 이야기,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